더 이상 짜고 치는 고스톱은 없다. 우리도 대본 없이 토론한다. 지역 대표 스피커 두 분과 함께하는 YMCA 토론 시간입니다. 여수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사무총장 두 분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어떻게 보내셨는지 근황 여쭙겠습니다. 먼저 김대희 총장님. 네, 뭐 여수는 이번 4월 10일이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뽑는 날인데요. 우리 지역 중고교 혹은 또 초등학생들이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뽑는 내가 뽑는 국회의원. 이게 모의투표라고 하는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했었지 않나요? 네네. 지방선거 때. 지방선거 때 했는데 이번엔 국회의원 선거를 같이 해보는데 청소년들이 열심히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수 지역에 보면 여수시는 65세 인구가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가 한 6만 1,000명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제 청소년 기본법에 청소년은 9세부터 24세로 규정하고 있는데 요 인구도 한 4만 1,000명 되거든. 2만 명 차이밖에 없어요. 근데 여수시 자체 예산을 보면 지금은 이제 중앙정부 예산이 올해 없어요. 정부 예산이 청소년을 싹싹 감되면서 지자체 예산을 가지는데 지자체 예산이 10억이 안 돼요. 이 4만 명에 대한 왜 4만 명이 놀고 새로 진로를 꿈꾸고 그리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 지방정부 예산은 10억밖에 안 되는데 정부 예산은 잘리고요. 예. 근데 65세 이상 인구 6만 1,000명은 예산이 8천억 가까워요. 이건 차이가 나도 너무나도 차이 나잖아요. 선거권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결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 청소년이 내가 뽑는 국회의원 해서 내가 희망하는 대한민국과 내가 희망하는 여수시에 대한 꿈들을 이번 4월 10일 총선을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그것 때문에 요즘 굉장히 좀 바쁩니다. YMCA.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일단은 온라인과 모의투표장에 예. 참여를 해서 직접 청소년들 와서 뽑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제로 만든 투표지로 이제 해가지고 네, 만든 해본다는 투표지를 거죠? 해서 현재 국회의원들한테 투표를 하는 건데요. 대체적으로 뽑을 때 청소년들은 국민들 선택하고 비슷해요. 단 우리 여수 지역이니까 그 결과를 발표도 합니까? 네,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해요? 네. 지난번에 해서 여수 정기명 시장하고 도교육감한테 청소년들이 선택한 당선증을 전달했죠. 예. 그러면서 공약도 제시해요. 공약도 제시하면서 신경이 좀 쓰이겠어요, 그러면. 네. 그러면서 19세부터 투표권이 있잖아요. 그렇죠. 18세, 19세들이 움직이면 좀 움직이는데 후보자들도 신경을 쓰는데요. 어떻든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것은 어른들보다 투표를 더 잘해요. 어른들이 오히려 잘못해서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번 대선 과정도 청소년이 뽑은 대통령은 달랐거든요. 근데 어른들이 뽑은 대통령하고 완전 달랐는데 아마 거기에 대한 아마 재가를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건 이제 그것대로 해석을 또 하실 것 같고. 김석 총장님 어떤 한 주 보내셨습니까? 지난 수요일날 이제 한국 YMCA 전체 이제 전국에 있는 사무총장 협의회가 있어서 저는 다녀오고 김대희 총장님은 결석했습니다. 네. 네, 이걸 꼭 말씀드리려고. 방송에 결석 안 하시면 되죠, 뭐. 네, 저는 잘 그렇군요. 모르겠습니다. 예. 하여튼 YMCA를 결산이 거의 1월이거든요. YMCA는. 그리고 2월이 총회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 준비하느라고 지금 내부 살림살이 준비하느라고 좀 정신없고요. 앞서 이제 김대희 총장님이 이야기했던 그 민주시민 교육 과정에서의 청소년들의 모의투표 저희도 준비하고 있고, 근데 이게 오늘 주제와도 무관치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청소년과 관련된 문제이다 보니까. 예. 그래서 그것들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 여수 순천 광양에서 김대희 총장님 좀 빠뜨리고 하신 것 같은데 같이 추진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혹여 그 지난번 그 시민이 바라는 대로와 함께 연관해서 좀 이어지는 좀 종합적 그 민주시민 교육, 청소년들의 어떤 모의 투표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싶은 생각. 예. 뭐 두 분이 이제 또 그 준비하시는 것 중에서 이 선거와 관련된 내용이 또 있는 걸 보니까 진짜 이제 선거가 곧 다가오겠구나라는 게 좀 느껴지면서 많은 것들을 좀 신경 잘 써야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정대로라면 내년 2월에 전국에 있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외고, 국제고, 이른바 특목고라고 하는 일반고로 전환됐을 텐데요. 지난 16일에 정부가 존치를 결정했습니다. 요즘에 너무나 많은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는지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두 분은 아무래도 교육 쪽에도 큰 관심을 갖고 계시다 보니까 이거 혹시 놓치셨을 수도 있겠다 한번 짚어보자라는 차원에서 이 주제를 저희가 꼽아봤습니다. 획일적인 평준화 정책을 바로잡고 학생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는 취지인데 고교 서열화를 없애겠다는 노력은 물거품이 됐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과 함께 또 지역의 교육 여건과 방향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 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결정 어떻게 보고 계신지 김대희 총장께서 포문을 열어주시죠. 네, 좀 깝깝해요. 깝깝한 이유가 어떻든 2020년이죠. 문재인 정부가 25년도부터 5년 후부터 이 자사고하고 특목고를 좀 없애서 고교 교육을 좀 정상화시켜 보자. 고등학교 때부터 서열이 있거든요. 인류학교, 자사고, 이 특목고가 인류학교고 일반 고등학교는 이류학교. 그리고 우리가 시립계 고등학교라는 학교는 삼류학교로 처리해버리는. 그런데 이들은 그대로 또 인류대학, 이류대학, 삼류대학으로 진학하는 코스하고 비례되는데요. 이것은 바로 계급과 계층의 서열화였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 사회가 이렇게 고착화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공교육이 무너진 것에 대한 이런 좀 대안점으로서 자사고나 특목고를 없애고 고교 교육의 정상화, 그리고 평균화의 질을 높여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수많은 교육 전문가, 학교 선생님들, 학부모들하고 수년에 걸친 논의와 토론 속에서 이러한 좀 방향을 내세웠는데, 이번 윤석열 정부는 어떠한 논의도 없이, 물론 제가 알기로는 그냥 정부 차원에서 그런 논의가 된 것 같아요. 대통령실하고. 일이 나온 거 보면서 일단은 굉장히 좀 개탄스럽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또 제가 여러 가지 인용을 하면서 영국의 그 이튼 칼리지라고 있어요. 600년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영국은 이튼 칼리지를 포함해서 수백 년 전통을 가지고 있는 퍼블릭 스쿨 사립 고등학교가 7개가 있어요. 이 고등학교도 상당히 많은 지역 국가의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지만, 그리고 1, 2차 세계대전 때 이 이스턴 칼리지라든가 여기는 2,000명, 3,000명의 학생들이 죽어요. 왜냐하면 조국이 나라가 힘들 때 가장 먼저 총칼 들고 목숨을 버리는 곳이었고,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깔보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지식과 재산을 양보하자는 것이 이 학교의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귀족들의 양성소, 그리고 어떤 계급의 계승자, 이런 사회적 비판도 영국 내에 받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어떻든 이런 전통도 없이 사회적 약자나 공공에 대한 이익에 대한 전통도 없는 우리나라 자사고라든가 특목고가 과연 이대로 이런 교육의 고교의 서열화가 대학의 서열화로 이뤄갔을 때 우리 사회가 앞으로 2, 3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고민해 보는 과정 속에서 참담한 거고요. 최근에 우리가 고위 공무원 장관급 후보자들 나왔을 때 자녀들이 주로 자사고나 외국어고 나왔던 자녀들이 학교폭력으로 부모가 장관 후보자도 낙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 이들이 자사고의 부모님의 그 특권에 의해서 어릴 때부터 자사고 입학을 준비했던 아이들이거든요. 이런 거 보면서 어떻든 계급의 계승이 그대로 된다.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는 구조가 더욱더 공고화되는 것이 교육이 가지고 있는 이런 서열화, 세습화 문제를 이번 윤석열 정부가 더욱더 공고히 하는 것에 대한 좀 참담함이 좀 있다고 봅니다. 예. 김석 총장께도 논평 이어듣겠습니다. 먼저 이 정부가 어떤 결정을 해도 사실은 놀랍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국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자사고와 관련된 것을 어쨌든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그 과정은 정말 치열한 논쟁이 있었거든요. 그 논쟁 자체를 무의미화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민주적 절타와 정당성 또는 민주적 합의 과정들이 이 정부의 누구에 의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 무시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가치인 자유와 평등의 이 근간인 민주주의라고 하는 과정을 굉장히 뼈저리게 무너뜨리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사고 그 특목고 관련해서 가장 이렇게 요구했던 건, 고교 평준화를 요청했던 것들 중에 하나는 이미 학교가 입시 중심으로 가고 있는 과정에서 입시에 더 좋은 대학에 아이들을 보내려고 하는 어쨌든 욕망과 이것들이 고교를 서열화시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리고 아이들을 공부하는 기계로 만들었잖아요. 이걸 좀 전환했던 그 과정에서 어쨌든 고교 평준화 안에서 이걸 또 서열화하려고 만들어진 게 자사고 특목고였단 말이에요. 이걸 그래서 해소하고자라고 하는 국민적 합의 결정을 없애버린 거죠. 이건 또 뭐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미 고교는 서열화되어 있어요. 순천도 여수도 이미 아이들은 다 알아요.
이미 학원에 다니고 있는 아이, 저도 제 아이가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데 아이들은 다 알아요. 어디가 또 어떻게 되는지. 이 서열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특정한 고교 출신이 또는 특정한 지역 출신이 어떤 특정한 대학을 가서 특정한 대한민국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권력이 될 수 있는 행정 권력이랄지 아니면 뭐 직업에 있어서의 높은 레벨의 수준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이걸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조금 약간 평등의 기초에 맞춰서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 고교와 관련된 고교의 사교육 문제도 있긴 하지만 이 특목고 이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원위치인데 일반고래 이것이 무너진 거다라고. 그래서 단순하게 이 고등학교 서열화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금 자유와 평등이라는 기본적 가치 자체의 민주주의 체계가 무너지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교육 두 분 이야기 주셨고 그 전에 공통적으로 말씀 주신 것이 이건 좀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공통적인 우려를 주셨습니다. 정부에서 이 관련해서 또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요. 특목고 자사고의 교육 노하우가 사장될까 우려된다라는 브리핑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김대희 총장님. 네, 답이 없네요. 그럼 김석 총장께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건 정말 나쁜 판단이에요. 특목고 사립학교가 좋은 인재를 양성한다. 물론 한편에서 그럴 수 있죠. 미안하지만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하는 기술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외국에 있는 유명한 대학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번 굳이 꺼내지 않아도 됩니다만 고위공직자들의 자녀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논문 낼 실력도 안 되지만 옆에 사람들의 코디네이터에 도움받아가지고 논문 내서 마치 뭐 외국의 유명한 인재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되고 그런 것.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물론 우수한 학생들도 있겠습니다만 뭐. 무수한 아이들이 있죠. 예, 양성할 수는 없는 일반 거니까. 학교에서 충분히 양성될 수 있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특목고 자사고에 보내보지 못한 이 뭐 한 맺힌 학부모의 심정이 아니라 특목고 자사고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것을 왜 특목고 자사고가 있어야 이 평등의 원칙에도 맞지 않잖아요. 예. 근데 무슨 이게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마치 뭐라도 굉장히 숨겨진 노하우라도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미안하지만 반성합시다. 없어도 됩니다. 예. 근데 실제로 제가 좀 답이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요. 답을 찾으셨어요? 아니요. 사이에? 그걸 정부 관계자가 말하면 안 되거든요. 저는 그게 좀 그게 개선하라고 이걸 이렇게 말해도 정부 되나 공무원을 싶더라고요.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 정부 관계자의 자녀도 분명히 자사고나 특목고에 연관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모르는 때문에 일이 그런 일이 뭐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미루어 현실적으로 짐작해 보면 현실적으로 한번 보면 우리나라에 70개 정도 자사고가 34개 그리고 외고가 28개 국제고가 8개가 있어요. 한 70개 정도 되거든요.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 가는지 실제로 중학교 때 학원 보내지 않고요. 학교 수업을 통해서 진짜 머리가 좋은 애들 1%도 안 됩니다. 이들의 부모들의 80%는 뭐냐 하면요. 나름대로 가정 연봉이 1년에 1억 넘는 나름대로 있는 사람이고요. 특히 서울 출신들은요. 엄마의 무지무지한 정보력과 할아버지의 재력과 아빠의 무관심 속에서 중학교,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자사고 입학을 준비하는 친구들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그 네. 특목고 입시를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보통 서울에 있는 자녀, 대도시에 재력 있는 사람들은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방학 때마다 어학연수를 보냅니다. 영어 끝나라에 한 달 두 달씩. 그게 수천만 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학원도 개별 과외가 있어요. 왜냐하면 수학, 과학, 영어, 국어, 사회 이런 건데요. 특히 이제 국어, 과학, 수학은 선행학습을 기본으로 합니다. 2, 3년 단위 선행학습을. 그러면 중학교 2학년은 고등학교 1, 2학년 과정을 배우게 되거든요. 이거 일반적인 우리가 이야기하는 2, 40만 원대의 월, 2, 30만 원대의 수학학원이 아닙니다. 이건 한 달에요. 2, 300만 원 주는 고액 과외이죠. 특수 과외입니다. 이걸 기본적으로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해왔던 그런 집안의 자녀만이 그리고 또 입학을 위한 입학 전형에 관계된 자술서라든가 기본 내용은 또 특별 과외를 통해서 수백만 원의 돈을 주고 전문 선생님으로부터 배우는 이 과정이 몇 년 동안 거쳐야지만이 원서를 내고 당당히 합격되는 곳이거든요. 그중에 실제로 자사고나 이런 특수 목적고가 지역 전형이 있어요. 광역 단위는 지역 전형을 보통 한 10% 가지는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지역 전형은 안 들어와 버려요. 또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저소득층 여기는 부끄러워서 안 가버리거든요. 그럼 미달된 것은 전부 다 일반 전형으로 해서 또 돈 있는 자녀들도 다 가는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수한 인재
그건 돈빨에 의해서 길들여진 사육된 아이들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실제로 우리가 영어, 수학, 과학을 잘해서 영어 빼고요. 수학이나 과학처럼 뭐 수리나 논리가 잘해서 온 친구들은 거의 없고요. 미리 몇 년 전부터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돈에 의해서 전문가들로부터 끊임없이 반복학습과 선행학습을 통한 친구들이 오기 때문에 이걸 우수한 학생이라 보기 힘들거든요. 오히려 이런 친구들이 과학계를 간다면 저는 인정합니다. 뭐 카이스트라든가 일반 과학 계열로 가서 이과계통 가서 뭐 우리나라의 과학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요. 의대라든가 로스쿨이라든가 약대라든가 말 그대로 손쉽게 돈 벌 수 있고 이제 수많은 고소득을 높일 수 있는 인기 학과만 중심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친구들이 과연 순수 머리만 좋다고 볼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자사고 특목고가 목적을 상실한 것이기 때문에 해소대 일반 학교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이전 정부에 있었잖아요. 특수 목적이 사라졌기 때문에. 네, 그렇죠. 특수 목적에 맞는 그 꿈과 희망이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학교라고 했는데 그게 결국은 입시에 대응한 학교로 전락해 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결론이 있었는데 이걸 전환한 것은 이 정부 굉장히 좀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생각해 봅시다. 이 자사고의 정원이 10명이라고 해요. 준비하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겠죠. 이 아이들이 방금 김대희 총장님 이야기한 것처럼 선행학습 이런 것들을 하겠죠.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니까 그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자사고에 못 보내고 뭐 없는 자식들 없는 사람들의 외침이라고 이야기할 수 그러지 않습니다. 이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이들이 일반 학교로 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선행학습이 끝난 아이들이에요. 공교육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죠. 그러니 어떻게 다 학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교육에서 교사들의 책임성이나 이런 것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 중에 핵심이 어디냐? 결국은 이 자사고 특목고의 목적을 상실해서 이걸 일반고로 전환하자라고 하는 이 요청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밸런스가 학생들마다 다 갖고 있는 게 무너져 버리니까. 그렇죠.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사가 어디에다 공부를 가르쳐야 될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봅시다. 이미 일반 학교 안에서도 이미 등급제로 아이들이 이미 서열화되어 있어요. 예. 근데 그 서열화 위에 존재하는 게 자사고 특목고란 말이죠. 근데 그 등급도 이제 뭐 이미 5개로 아이들이 나눈다고 실패하는 하더라고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성공과 실패로 만들어지는 한국 사회의 이 정말 그 잘못된 이 사회적 문화 분위기가 이미 고등학교에 진입하는 순간부터 공부 좀 하려고 하는 아이들은 주변에 둘러보면 이미 선행학습이 끝난 아이들이에요. 선행학습 했던 친구들도 서로 경쟁해. 요즘은 어떤 문화냐면 이용선 아나운서가 좀 달라요. 누가 어디 학원에 다니는지도 몰라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서로 알려주지도 않아요. 옛날에는 학원 같이 가서 뭐 떡볶이 사 먹는 게 학원에 가야 친구를 사귄다고 하잖아요. 요즘은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끼리 무슨 이야기냐면 아이들과 학부모 사이에서 어떻게 이야기되냐면 맛집이라고 표현해요. 맛집. 수학 맛집, 학원을. 영어 맛집, 국어 맛집. 맛집이라고 광고해 놓은 학원 본 것 같아요. 전단지. 그러니까 그 맛집을 같이 다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못 모르고 나만 알고 싶은 맛집이군요. 그러니 학교 안에서의 그 교육이 어느 수준으로 교육될지라고 기준에 맞출 수 없는 선생님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맥락을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됩니다. 근데 남은 시간은 이제 지역 교육 도대체 어떻게 할까로 고민을 좀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을 두고 봤을 때는 지역 인재들이 다른 지역의 자사고나 외고로 이제 유출이 되고 있는 상태고 지역 인재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뭐가 있을까 싶습니다. 물론 전남도 외고가 있고 과학고가 있습니다만 최근에 천하람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장께서 교육정책 수준 높은 공립기숙 중고등학교 설립이 밝혔는데 이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이거 말고도 어떤 방안이 좀 있을 수 있을지 드리겠습니다. 김대희 총장님. 네, 제가 보기에는 물론 천하람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이 밝혔던 내용들은 이해는 돼요. 현재 뭐 특히 지방 단위의 공교육을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지 고민한 흔적은 보이지만 결국은 세상을 좀 넓게 보지 못했다.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했다는 내용이 좀 있는데요. 이건 기본적으로 대학 서열화, 고교 서열화를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의 차별, 중고교 때부터 이런 교육의 차별이 존재하는데 그러면 지방 단위 전부 다 공교육 하냐? 그러면 전체 우리가 한 50만 명, 아니죠. 고등학교만 해도 거의 한 120만 명 정도 될까요? 한 90만 명 정도 되겠네요. 이 친구들 전부 다 그러면 기숙사에 넣어야 되는 거죠. 왜 지방 고등학교만 공교육 기숙사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봐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물론 그렇게 하면 뭐 학원비도 없어지겠다 뭐 이런 측면이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대학 서열화를 좀 없애는 과정 이것은 결국은
대학 졸업 이후에 직업의 서열화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주변에는 한 3만 5천 개 정도 직업군이 있어요. 모든 직업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고 그 직업에 10년, 20년만 있으면 한 일간은 묵고 살아갈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걸 무시하고 좀 더 많은 수익을 벌일 수 있는 뭐 한 달에 뭐 2천만 원 수익이 있냐 없냐는 특수 직업군들이 있어요. 요게 서로 보내려고 하는 측면 때문에 좋은 대학이 있는 거고 자사고가 있는 거잖아요. 좀 그렇다 보면 지역에서 공사라든가 공공기관 그리고 지방정부 이런 영역은 철저하게 지역 인재로 좀 해야 된다. 지역 중고등학교, 지역 고교, 지역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한테 여수시나 전라남도 공무원 채용의 60% 권한을 주고요. 또 한전이라든가 여기 다양한 공기업들이 있죠. 남동발전, 동서발전이 있고 뭐 다양한 공기업들 여기에도 60% 이상은 지역의 고교 대학 인재들을 파격적으로 뽑아라. 네, 뽑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역 사회가 똘똘 뭉치자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지역에 있는 인재들을 지역에서 써서 지역이 제대로 자립할 수 있는 분권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주지 않는 이상 예. 오히려 이런 것들을 건드려내서 요즘 일반적인 공사는 국가가 투자한 공사는 40%까지 지역 인재인데 수도권 있는 대학들이 이거 헌법소원하고 있잖아요. 왜 우리들이 갈 자리를 저 지역에 있는 대학교 아이들한테만 왜 40% 할당하냐 헌법소원하고 있거든요. 차라리 그렇다면 이것을 60% 70% 늘려서 지역 고등학교 지역 대학 나오더라도 서울 사대문 대학 친구들이 가고자 하는 그 유명한 공사들 뭐 일반 뭐 또 지방정부 고위공무원 이런 영역을 길을 줘야지. 어떻든 서울에 가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충분히 열심히 배우면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이런 영역으로 차라리 교육개혁의 방향들을 줬으면. 알겠습니다. 예. 생각합니다. 김석총 작가 드리겠습니다. 전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냥. 왜요? 방송하는 중인데 노코멘트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렇네요. 방송 시간이 지금 남았는데 왜 말씀 안 하시는? 방송인이라고 하는 걸 제가 깜빡. 이 천하람 그 이분은 사실은 그 검정고시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뭐 입시 중심의 사고가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저기 이거 공약을 발표하는 걸 보면서 뭐 개인적인 의견이라기보다는 당에서 나온 이야기. 당에서 나온 걸 대변한 것 같아요. 제가 예. 이제 천하람 개혁신당 이 준비위원장이 자기 경험으로 놓고 봐도 항상 입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나름 소신이 있었는데 이 내용 보면서 정당과 개인의 소신이 이렇게 다를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만약에 이게 이 개혁신당의 중요한 정책이라고 한다고 하면 역시 한국 사회의 교육이 가지고 있는 모순을 돌파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사회적 불안과 갈등의 요소를 지니는 가운데 갈라치기 하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사고 특목고도 그런 건데 이 자사고 특목고와 이것이 무엇이 다른가? 지금 자사고 특목고도 기숙형 중고등학교로 유지되고 있는 곳들이 있는데 이것을 좀 더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역 교육이 대안될 수 있을까? 그럼 지역의 교육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서울대 또는 뭐 의대 이런 데 많이 보내는 것이 목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거보다는 좀 더 공교육의 어떤 정상화라는 표현도 요즘 되게 그 지능 낮은 사람의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공교육의 기능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한 방식의 어떤 정책을 좀 내놓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여수 YMCA가 아키스포츠단이라고 유아교육을 하는 기관이에요. 5세부터 7세까지 YMCA 유치원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예를 들어 7세까지는 숫자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산수 수학이라고 하는 것과 글자 학습을 안 보내요. 왜냐하면 한글은 초등학교 1학년 과정에 배우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모든 유치원 어린이집이 선행학습을 해요. 6, 7세 때 한글을 떼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보내지 않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특히 이제 수학 2에 나오는 미적분 영역 이건 대학에서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대학은 우리나라 대학도 이과 문과 통합형이에요. 그건 뭐냐 하면 미적분을 알든 모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과 문과는 1학년 2학년 과정은 대학에 들어가서 필요한 친구들은 미적분을 배우라는 거예요. 원래 다른 나라에서는 미적분 과정이 고교 과정이 이렇게 막 엄청나게 어렵게 나오진 않거든요. 완전 디테일하게 들어가 버리고 있어서. 근데 실제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 때 배우는 미적분은요. 다른 나라 대학에서 3, 4학년 때 배우는 영역이거든요. 저는 미적분이 제일 쉽고 재밌었어요. 그러는데 문제는 그럼 모든 고등학교에 미적분을 해야 된다? 요즘 이과 문과 통합형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필요한 게 우수한 인재라고 한다고보다는요. 사람이 우수하지 않더라도 창의성만 있으면 대학교 네. 1, 2학년 교양 선택 과정에서 미적분을 배우고요. 네. 그 대학에서 필요한 인재를 가르치도록 대학 교육도 좀 내용을 잡아내는 쪽으로 저는 지금 했으면 좋겠어요. 고교 학점제가 지금 적용되고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미적분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건 그러니까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좀 세대가 좀 달라진 측면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냥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네네.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입시 중심의 교육 정책을 한 번에 확 뒤집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 지역 교육에서 가장 아쉬운 건 뭐냐면 좀 더 수준 높은 대학을 가고 싶은 아이들에게 필요한 정보나 내용이 부족한 것이라는 거죠. 그걸 여쭤보려고 안 그래도 예. 적어놨는데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면 짧게만 듣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교육의 네. 방향을 회귀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학생들 가운데서도 김석 총장 말씀 주신 것처럼 높은 수준의 교육을 통해서 내가 좀 이름난 학교로 가서 나의 네. 학문적인 뜻도 좀 펼치고 그 나쁜 게 뭔가 아니잖아요. 해보고 싶다는 예. 친구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은 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뭐 대학 뭐 가면 좋지만 안 나와도 돈 잘 벌고 잘 먹고 호의호식하면서 지역에서 잘 살 수 있는 방안을 누릴 수 있는 그 정도의 교육을 원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 뭐 직업 교육에도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만약에 전자의 친구들에서 높은 수준의 교육을 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것을 제시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 지역 제가 사회는? 말을 꺼냈으니까 먼저 이야기하면 예, 그래서 30초 정도면 주시면 제가 그거 이야기하려고. 그러니까 학교에서의 아이들에 대한 지도가 행복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 행복엔 아까 이용선 아나운서 이야기한 것처럼 좋은 대학을 가고 싶은 것도 행복의 요소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가기 위한 것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입시 요강이랄지 또는 어떤 아이들을 주로 선발하는. 지금은 굉장히 좀 많은 정보들이 공개되어 있고 학교별로 좀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건데, 최근에 작년에 놓고 보면 전라남 도에서 진행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하나가 이 진로와 관련돼서 수시를 보겠다는 친구들을 비롯한 이런 아이들을 학부모와 학생을 같이 상담해 가지고 학교 내에도 상담이 있지만 그걸 통해서 진로를 좀 이렇게 해주는 방식들로 좀 이 입시와 관련된 입시를 행복으로 생각하는 아이들과 가정들을 위한 어떤 대응책들이 좀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좀 더 지역별로도 좀 확산되고 확대되어야 되고 학교 안에서의 정보들이 서로 공유되어야 어느 특정한 고등학교에서 어느 특정한 학교에서 좋은 대학을 많이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정말 그 입시를 통해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친구들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한 서로 정보 공유가 좀 필요하지 않겠냐 싶습니다. 잘 해석해서 제가 그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하면서, 그게 만약에 교육 노하우라고 하면은 좀 전국적으로 좀 이렇게 나눠주지 제 말이요. 좀 아쉬움이 좀 그게 있어요. 평등에 대한 평등이죠. 그게 그러니까요. 평등. 예. 김대희 총장님의 조언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어떻든 교육의 경쟁력은 넓은 의미의 국가나 그 공동체 경쟁력하고도 연결되거든요. 근데 오늘처럼 기존에 뭐 처음부터 출발선이 다른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놓고 과연 국가나 그 사회 공동체의 경쟁력이 높여질까 저는 고민해 보는 거고요. 창의적이고 어떤 논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 하나의 문제에만 대해서도 깊이 파면 충분히 그 영역에서 일가를 이룰 수 있고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이러한 기여의 다양성을 포기하는 것은 저는 교육이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특히 정부는 이러한 기회의 다양성, 그죠? 이런 것들을 주어질 수 있는 교육으로 가는 거고요. 오늘 쓰러졌지만 내일 다시 일어나서 달릴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여기서 가장 교육의 정점은 대학이라고 봐요. 진짜 좋은 집안 나와서 좋은 수월 교육을 해서 뽑아놓은 게 인재가 아니라요. 앞으로 40년, 50년 이후에 성년이 되었을 때 진짜 그 아이 머릿속에서 새로운 세상을 그릴 수 있는 이러한 인재들을 좀 대학은 선택하고, 또 대학 과정이 이렇게 지난한 공부의 과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10시간, 20시간씩 오히려 대학에서 더 공부하고 여기서 미쳐나가는 그러한 좀 쪽으로 교육 시스템을 해나가는 것이 좀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번 주 토론 마무리하죠. YMCA 토론, 여수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사무총장 두 분과 함께했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